팔라티노 언덕에서부터는 경사진 길을 내려가면서 시내를 구경했다. 포로로마노,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신전, 트레비 분수, 그리고 스페인 광장으로 갔다. 스페인 광장은 관광객으로 들끓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이 생각나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연출한 로맨틱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내와 사진도 찍었다. 광장을 둘러본 다음 점심을 먹으려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 손님이 많아서 식당 앞 벤치에 앉아서 초고가 완성된 기원과 몸젠의 틈새 로마사 내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로마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였고 인류 공존과 번영의 길에 적응하지 못하면 없었던 일이 돼 버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카이사르였다. 카이사르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치자였다. 그러나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심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을 하고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에 나서니까 환송연을 핑계로 암살을 자행하려고 모여 있었다. 기원전 44년 파르티아 원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 9년 전 카레의 전투는 분명한 참패였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라서 방치할 수 없었다. 파르티아의 포로가 된 1만여 명 로마 병사가 불모지 메르프에서 종신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3월 15일 카이사르가 무장한 참모들을 세르비우스 성벽 밖에 대기시키고 원로원이 마련한 환송장이 있는 폼페이우스 포럼으로 갈 때 브루투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두 사람만 데리고 갔다. 환송장에 있던 살인자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무쌍한 안토니우스도 암살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일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 지병을 앓고 있는 부인이 급히 오란다는 거짓말을 전했다. 안토니우스가 머뭇거리니까 카이사르가 다녀오라고 했다. 카이사르는 코앞에 닥친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여기까지 생각하던 나는 카이사르 암살 당시 19세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역사적 퇴행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 이유 몇 가지가 옳았는지 점검했다. 카이사르는 유언장을 2번 작성했다. 기원전 59년 부인이 죽고 홀몸이었던 폼페이우스에게 카이사르가 자신의 딸과 혼인을 맺게 하면서 사위로 삼았다. 자기보다 나이가 6년이나 더 많은 사람을 사위로 삼으니까 사람들은 정략결혼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46세 늙은 신랑과 나이 어린 신부는 부러움을 살 정도로 내외간의 금실이 좋았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상속인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카이사르가 브리타니아에 가서 있을 때 딸이 출산하다가 죽고 첫 번째 유언장은 효력이 정지되었다. 두 번째 유언장은 암살당하기 6개월 전이었던 기원전 45년 9월에 작성했다. 카이사르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당시 18세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신경을 썼다. 다른 상속자들보다 많은 유산을 준다고 썼다. 그러나 파르티아 원정에서는 제외시켰다. 병약한 아이를 전쟁터에 데리고 갈 정도로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파르티아 원정 4개 군단을 그리스 서한 아폴로니아에 집결시켰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다른 소년병들과 함께 그곳에 먼저 가 있었다. 유언장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언급만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의 4분의 3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와 아테아 사이에서 태어난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긴다. 나머지 4분의 1은 루키우스 피나리우스와 퀸투스 페디우스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누어 준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 상속권은 데키우스 브루투스에게 돌아간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할 경우 유언 집행 책임자로 데키우스 브루투스와 마크 안토니우스를 지명한다. 칼푸르니아에게 아이가 생겼을 경우 데키우스 브루투스와 마크 안토니우스를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명한다.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나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 성을 이어받는다. 로마 거주 시민권 소지자에게 300세스테르티우스씩 유증금을 주고 테벨의 강 서안에 있는 내 소유 정원도 시민에게 기증한다. 여기에 보면 재산의 4분의 3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가 분명하다. 4분의 1을 절반씩 받기로 된 사람은 누이 옥타비아가 낳은 생질들이었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
애인 세르빌리아의 아들 데키우스 브루투스에게 주라고 명시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유산 상속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애인 세르빌리아는 나폴리 근처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이미 신변 안전과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았다. 브루투스가 8살이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세르빌리아는 재혼을 하지 않고 30여 년을 오직 카이사르만을 사랑한 여인이었다. 이름이 빠진 부인 칼프루니아도 만족할 만큼의 경제적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므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후계자가 된다는 주장은 로마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 카이사르 의중과 맞지 않았다. 그런데도 옥타비아누스가 대권을 물러받았다는 오해가 성립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 첫 번째 변수는 당시 집정관이었던 마크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발생했다. 세르비우스 성벽 밖에 대기 중인 무장한 참모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먼저 공개했다. 그런 다음 고인의 뜻이라면서 암살범 전원에게 관용과 포용의 수혜자가 되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원로원이 자신을 견제하려고 옥타비아누스를 내세우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되레 집정관이 될 수 없는 옥타비아누스를 편법을 써가면서 집정관이 되게 하고 파르티아 원정을 다시 하겠다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었다. 두 번째 변수는 풀비아 때문에 발생했다. 원로원과 민중회의 권력 투쟁이 최고조로 달했던 기원전 52년. 귀족 신분이면서도 서민의 양자로 입적하고 호민관이 된 풀케로가 정적이었던 집정관 밀로의 사주로 죽임을 당하니까 아내 풀비아는 남편의 사체를 마당에 안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민심을 선동했다. 호민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구호를 외치면서 팔라티노 언덕의 원로원 건물을 점거하고 나무 의자와 집기들을 쌓아놓고 시신을 화장할 때 불길이 번지면서 원로원 건물이 전소되게 한 여인이었다. 과부였던 풀비아는 카이사를 암살 직후 지병으로 부인이 사망한 마크 안토니우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전격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런 다음 기원전 43년 결혼해서 부인이 있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이혼하게 하고 자기 딸과 혼인을 맺어 사위로 삼았다. 그러자 누군가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혼을 하게 해서 딸이 버림을 받으니까 풀케르가 앙심을 품고 자신의 시동생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모집하게 한 다음 옥타비아누스를 죽이고 안토니우스에게 가라고 했다. 시동생이 용병을 해산하고 종적을 감추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살해하려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안토니우스를 찾아 길을 나섰다가 객사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세 번째 변수는 카이사르 암살 주범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때문에 발생했다. 브루투스는 마케도니아 총독이었고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는 원로원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기원전 42년 연합군을 편성하고 로마로 진격했다.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반란군을 토벌하라면서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난생 처음 군단 병력을 이끌고 갈 때 그의 참모진은 아그리빠를 비롯하여 예전의 소년병 출신들이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마크 안토니우스가 반란군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마케도니아 필리피 평원에서 4사람이 편을 갈라 싸웠다. 노련한 마크 안토니우스는 반란군을 섬멸 중에 있었지만 전투 경험이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우왕좌왕하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때 일개 병사였던 마이케나스가 말고삐를 잡고 도망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후 마이케나스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책사가 된 마이케나스가 제정 로마 기틀을 마련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대기 중이던 우리는 가이드 안내로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